시간 관리에 대한 건데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해요. 사실 이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면 아이들이 중심이 조금 잡히는 그런 경향도 있지. 이 시간 관리라는 게 학습이랑도 연관이 있고 생활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사실 제가 요 시간 관리에 대한 거를 이 책에서 좀 봤거든요. 보다는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시간 관리가 잘 되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 시간 관리라는 주제를 잡았던 게 딴 게 아니라 애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그 고등학교 가면은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맞아. 결국은 공부라는 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배경에 있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정말 쟁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음,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 학교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간 지배자냐 음,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이냐, 이 두 가지를 좀 그렇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잘하는 오케이, 아이부터 네, 한번 좋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저희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 시간, 그렇죠.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해야 할 건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해야 할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쵸? 음, 중요한 걸 먼저 해야죠. 시급한 걸 먼저 해야죠. 근데 그래서 시급한 거, 중요한 거, 이걸 먼저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일단 그걸 아는 아이들은 시간을 잘 통제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아이들. 좋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아이들. 장난 그냥 아닙니다. 두루뭉실하게 나 오늘은 그냥 뭐 3시간 뭐 영어 공부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제가 잘 못했던 건데 이제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시간 지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 실현 가능, 실천 가능해요. 목표가. 네,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죠, 이 아이들은. 그래야 시간적으로 안에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일단 자기가 알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실제 자기가 가능한 걸 목표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은 실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실천하죠. 할 수 그래서 있으니까. 4번. 네, 이 아이들은 실천을 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실제로, 지배하는 거죠. 실제로 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간 낭비로 그럼 바로 가볼게요. 네, 네, 어떤 아이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잘 못 쓰는지, 네. 이거에 거의 거꾸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시간을 낭비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1번, 엄청 바빠요. 참 엄청 바쁘다. 바빠요. 진짜 네, 바빠요. 시간 엄청 관리하는 바쁘다. 애들은 막 놀기도 하고 잠깐 대화도 하고 막 네, 농담도 하고 하는데, 시간 낭비하는 애들은 엄청 바빠요. 맨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진짜.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해? 뭐 해?" 물어보면은 "아 지금 수행 평가 안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뭐 숙제 안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러고, 막 네네네. 갑자기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맞아요.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네. 이런 네. 거죠. 순 네. 순서도 없고 막, 그리고 네. 맨날 "어떡해요, 순서 어떡해요. 저 없다. 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약간 막말로 징징거리기도 하고. 네네네. 뭐 다 적을게요. 네, 아 징징거린다. 진짜? 네. 네. 순서도 없고 징징거리고 맨날 막 맨날 그다음에 우는 소리 하죠, 맨날. "나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쵸?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징이, 아까 계획이, 아까 제가 구체적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굉장히 즉흥적이죠. 막 그렇죠. 갑자기 국어 공부하다가 갑자기 "야 얘 뭐 해야 된대. 수행 뭐 해야 된대." 하면 갑자기 애들이 음. 그거 안 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계획을 즉흥적으로 그렇죠. 바꿔 버리죠. 그래서 계획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네. 음. 즉흥적이고.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 있죠. 자기가 해 놓은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음.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 오늘 네. 밤에 샐 거야. 나 아. 오늘 밥도 안 먹고 15시간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무리한 계획, 실현 불가능한 목표, 이런 걸 세우죠. 네. 그러니까 무리한 불가능한 게. 목표를 세워요. 네. 무리한 계획, 무리한 목표, 이걸 세우죠. 네. 근데 실제 어떻게 하나요? 그런 아이들이? 하루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다음날 안 되고, 계속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네. 네. 자, 근데 이것도 결론이에요. 이렇게 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 자기가 계획한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실제, 그리고 말만 막 "나 할 거야." 막 이러고 실제로는 할까요? 못할 수도 있죠. 네. 아 네. 근데 이런 아이들 보면 진짜 결론적으로는 네, 실천력도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너무 힘드니까. 지금 1, 음. 2, 3, 4, 5번, 6번 봤잖아요. 그냥 이 네. 단어만 봐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 음.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두 개 차이는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살짝 이거 이제 제가 어떻게. 정리는 다 해 놨는데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구난방이라고 하죠. 순서가 없어요.
이거를 잘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있죠. 시간 관리를 잘, 시간 지배자가 하는 이런 무엇이 중요한지 이 우선순위를 못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없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당장 예를 들자면 수행평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수행평가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가 누가, 니 수행평가 다 했나? 이러면은, 맞다.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없는데. 그럼 계속 이제 징징거리고, 막 다 틀리고, 그러면 늦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은 성취감들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작은, 내가 요걸 해냈다. 이제 다음 거를 해야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이런 학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성취감이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걸 해냈다. 내가 다음 것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작은 성취감도 사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실천이 안 되니까 성취감 당연히 안 따라오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성취감이 없으니까 네.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속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무리한 계획. 그래서 오늘 나는 오늘 뭐 영어를 공부할 거야. 영어를 떼버릴 거야. 혹은 오늘은 음. 수학을 완전 없애버릴 거야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당연히 다 못하게 되고, 사실 이제 시간 낭비자들이 보이는 아주 주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주 두루뭉실한 이런 아주 그쵸.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영어를 끝낼 거야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아주 범위가 크거든요. 사실 영어를 뭐 어떻게 끝낸다는 건지 이제 이렇게 감도 안 오고, 사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요런 부분들을 할 거야. 뭐 단원 1에 요걸 할 거야. 예를 들자면 요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간의 지배자라든가 낭비자, 이게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을 보여서 요거를 지금 여기 있는 1에서 제가 6번까지를 써드린 요거를 거꾸로 하면은 요렇게 제가 5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어리다면, 초등학생이라면은 적용 가능한 것이, 네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메타 인지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이거를 안 해보고 갑자기 중학교 때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물론 적응을 잘해서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옆에서 약간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요런 거는 요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라고 어릴 때부터, 저학년일 때부터 공부를 뭔가 직접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오늘은 요거를 하는 게 어떨까, 요렇게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목표죠. 이것도 이제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천하는 것까지 이렇게 아이가 느껴보면은 당연히 중고등학교에 가서 만족감, 성취감도 느끼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쌤? 선생님 저 첨언해도 될까요? 첨언? 네네네, 당연하죠. 말씀해 주시죠. 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 학교에서. 네네,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을 제가 좀 더 구체화하고 싶은데, 네네네. 이렇게 약간 지금 뭐 여기 너무 있는 너무 말씀이십니까? 네, 지배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제가 아이들한테 상담할 때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요. 이거 2번과 3번 하려면은 실제 자기가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해 봐야 돼요. 시뮬레이션 돌려 봐야 돼요.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예를 맞아요, 맞아요. 들어서 네. 영어의 뭐 어떤 문제집을 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푼다. 진짜 해 봐야 돼. 얼마나 걸리나 시간인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나서 내가 이거 이 한 페이지 풀 때는 보통 20분이 걸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계획 세울 때 시간을 자기가 넣을 수가 있어요. 시간에 맞게. 근데 맞아요. 이거를 안 해본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음. 계획만 세우는 거죠. 음. 진짜. 그래서 무조건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가 한 번은 해 보고 얼마쯤 걸리는구나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잠깐 손 한번 들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네. 안 해보면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이 아주 부정확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맞죠? 네네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진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동반하기 마련인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요런 것들은 요 정도 걸리는구나. 요거는 계획을 요렇게 세우는 게 더 낫겠구나. 요런 이제 실제로 현실적인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네.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죠. 나 이거 이 정도 시간 걸리니까 나 잠깐 한 5분 더 놀고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네. 그렇죠. 네.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넘어가자면 중학생들은 지금 이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 방법,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시간 관리에 있어서의 이런 공부 방법들을 시행착오를 중학교 때 많이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공부법,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죠 하면서 요렇게 하니까 잘못 안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걸 느껴서 고등학교 가서 네. 가급적이면은 물론 거기에서도 시행착오를 느끼면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감정이, 즉 멘탈이, 이런 정신력이 확 틀어져서 모든 생활이 확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저학기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이끈다고 자꾸 이렇게 막 다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한테 자꾸 리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조력자 역할이 되어야지 아이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막 푸시하고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습관을 형성하려면은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죠. 이런 시간 관리라든가 학습 습관이 좀 잡혀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심이 좀 잡혀 있어요. 사실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좀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실 뭐 성적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시간 관리라든가 학습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정말 휘청휘청하죠. 갈 때보다 더 심하게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이 와서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심리 상태, 건강한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학업을 하고 사실 우리가 한 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 사이에서 첫 시작이 이제 학창 시절인데, 이 학창 시절도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는 이 몇 년, 수년, 짧은 이 몇 년간인데, 이때도 사실 가급적이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힘들거나 이런 우울감이 오거나 좌절을 한다거나, 근데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이런 걸 겪는다면 괜찮지만 너무나 많이 겪는다면 참 그것도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러면 당연히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도 힘들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라 마지막에 놓기도 했고, 근데 왜냐면 아까 학습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습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3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 학습 어떤 습관이나 어떤 능력이나 방법들을 가지고 얼마나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가져가느냐, 이거를 좀 말하기 위해서 저희가 3번으로 이제 감정 관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감정 관리 부분은 사실 감정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생활이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학습이 그냥 다 얽히고 설켜서 이제 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 관리도 같이 엮이는 거라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잘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첫 시험에서 이제 타격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네네. 왜 타격을 받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짝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 아이들도 이게 장난이 아니죠, 솔직히. 딱 처음 와서 딱 보는 순간 이게 내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지. 그렇죠. 그쵸. 막막하고. 막막하죠, 정말. 네. 중학교랑 비교했을 때 범위도 아주 넓고, 이게 그쵸. 네.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과목도 사실 많고, 범위도 그쵸. 넓고,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엄마나 아빠처럼 이렇게 조금 더 싸글싸글하게 챙겨줬다면, 초등학교에 살짝 연장선상이었다면, 고등학교는 진짜 자기 스스로 또 다 해야 되니까 약간 더 독립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누구에게 맞아요. 교사에게 더 많이 의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선생님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이드를 쭉 잡아주는 그런 사람인 거지, 애살 있게 와서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네. 조금 더 학생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맞아요. 첫 번째 시험을 치고 나서 이런 감정이, 이런 심리적이나 감정에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 다 충격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을 하는 게 5등급이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래서 중간 네. 네, 딱 중간이 5등급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중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엄청 클 거란 얘기죠. 또 일단 다 모였으니까 중학교에서 다 모여왔으니까. 네. 슬픈 게 뭐냐면은 공부 실제 잘하는 아이들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실제 연구 이거 결과도 있어요. 네, 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별한 부인이나 사별한 남편 이걸 음, 경험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보다 수험생의 스트레스 지수가 몇 배인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훨씬 음, 높대요. 수험생의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가 네, 책에도 막 그런 걸 적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감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막 별의별 사례가 다 있어요. 집에서 학교 안 간다고 막 이렇게 막 인형 붙잡고 음, 이렇게 뭐 말 걸고 나 학교 안 가고 싶은데 혼자만 막 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벽에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 실제 전화 온 사례예요. 저한테. 갑자기 아이가 벽에 대고 머리를 쿵쿵 갑자기 막 그냥 음, 갑자기 막 그렇게 하고 있대요. 학교에 무슨 일 있나요? 아예 무슨 일 있나요?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진짜 많은데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은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감정 통제가 안 되고 너무 그런 아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제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고민하게 되고 인제 앞으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네.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개인차는 다 있어요. 무조건 뭐 맞아요. 고등학교가 힘들고 뭐 살기 안 좋은 것이다. 저희가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게 삭막한 곳은 아니에요. 사실 고등학교 아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좋은 곳인데 이제 이런 학업이나 진로 진학이나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는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고 이게 과거에 초중학교 때 이런 중심이 좀 잘 잡혀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좋은 건강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원동력이 되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어나 조금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멘탈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도 좀 단단하게 계획을 세고 시간 관리도 좀 단단하게 해서 가면 훨씬 더 고등학교에 쉽게 적응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이 되고 이런 이제 그 감정 관리가 사실 베이스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말이겠죠. 네. 실제 제가 그냥 저는 특목고 있으니까 좀 더 강한 얘기를 해 볼게요. 네네네. 실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이것 때문에 가끔 무너지거나 슬럼프가 오는 거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면은 음, 정말 얼마나 더 이게 클까 충격이 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 음, 왜냐면 정말 내가 잘해도 불안하고 이렇게 괴롭고 막 그런데 내가 지금 성적도 안 나오는데 더 현실이 그러니까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할 때 있다가는 다 네. 같이 부모로서 그다음에 음, 저희는 교사로서 잘 계획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당연하죠. 인제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감정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쭉 한번 이제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개씩 우리 티키타카처럼 한 개씩 언급을 하면서 네네. 요런 부분들은 이제 건전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저는 이 감정이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또 생기는 감정이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아이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기에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선생님도 아니고 제일 음. 중요한 게 교우 관계예요. 친구스. 네, 네. 맞습니다. 친구. 네 친구스. 친 네. 교우 교우. 관계가 정말 중요해서 그 진짜 미묘한 건데 서로 약간 서운해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솔직히 이제 교사니까 솔직히 다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상담하러 온 친구들이 와 가지고 고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네. 거의 인제 진짜 심각하게 뭔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는 친구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안 될 때. 음. 물론 저도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그 문제는 둘이 교사가 개입하기가 참 그쵸. 힘들어요. 해결도 그쵸. 안 돼요, 그리고. 안 네. 되죠, 안 되죠. 그 둘만의 네. 문제이기 맨날 때문에. 그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 저는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친구와 뭔가 오해를 풀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뭔가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갈 약간 에너지를 더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해결할 뭔가 여력이 보인다. 그러면 좀 노력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러면 그게 시너지가 돼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그 친구가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뭔가 많이 오해가 커져 갖고 많이 이게 틈새가 벌어졌으면은 차라리 그때는 그냥 쪼끔 아쉽긴 하지만 음. 잠깐 이 시기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선을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너를 먼저 돌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이거예요. 친구와 관계가 좋아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뭔가 도와가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은 감정적으로 매우 아이들은 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물론 이제 어른들이 보듬어 주는 것도 분명히 이제 큰 영향을 주겠지만 친구한테 얻는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그걸 크죠. 가지고 네 가지고 가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안 된다 안 됐을 경우에는 혼자 뭔가 어쨌든 간에 네 혼자 자기가 뭔가를 겪어야 되니까 그땐 친구가 일단 자기가 이렇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인제는 이제 저희가 약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가 뭔가 친구랑 뭔가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니 그걸 저희가 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선생님으로서는 상담을 이렇게 뭔가 요청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쟤 약간 좀 뭔가 오늘 이상한데 말도 걸어주고 불러보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하면은 뭔가 나와요. 그게 이제 뭐 보통 얘기가 친구 얘기 아니면 이제 부모님과 불화, 약간 부모님과 뭔가 이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거의 다거든요. 아니면 뭐 플러스 알파는 이제 학습 얘기, 공부가 음,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뭔가 잘 안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거의 다 걸리는데 음. 그러니까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네, 부모님이 또 집에서 네, 학교에선 저희가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힘든 걸 알고 좀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저희한테 다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뭔가 말을 또 아끼고 싶어 하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은 저희는 좀 지켜봐 주고 어쨌든 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아이가 의지할 때가 생길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던져봤어요. 쌤도 좀 던져주세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맞아요. 사실, 네. 이 친구 관계가 틀리면, 지금 여기 이제 댓글에도 아까 어떤 분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친구 관계가 무너지면 고등학교 생활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학업이 무너지면은 고등학교 생활이 무너지진 않아요. 학업이 무너졌을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한 몇 주 혹은 한두 달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잠깐 이렇게 영혼이 탈출한 것처럼 이런 시기를 겪다가 뭐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친구 관계가 제대로 꼬여버리게 되면은 뭔가가 어디선가 시작이 됐겠죠. 원인은 모두 다 아주 참 복잡 미묘하겠지만 이 친구 관계가 잘못돼 버리니까 생활 자체가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입장으로서 해줘야 될 게 친구 관계를 존중해 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조금 옆에서 지켜보기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욕심이 좀 생길 수도, 욕심이 생기니까 답답한 거겠죠. 아이가 친구랑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온다거나, 혹은 이제 부모의 기준에 있어서 뭔가가,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 교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런 거를 때때로는 약간 덮어두시는 것도 참 좋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친구를 통해서 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유대를 느끼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네. 우리가 다뤘던 이런 학업적인 측면이 이런 감정 관리의 기본이 되지 않겠는가. 학업적인 부분에 음. 있어서 시행착오가 고등학교에 가서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게 감정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학업이 사실 크게 아이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순간 이게 사실 자칫하면 내 미래다 혹은 아이 중에서 직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맞잖아요. 근데 이걸 꿈꾸고 있는 걸 자칫 이 학업 때문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내가 이거를 못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 학교에 못 갈 수도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미래에 즐겁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뭔가, 위기감?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감정 관리에 있어서 심각하게 뭔가, 넘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학업 관리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과거에 충분히 부모와 학교 선생님과 혹은 기관이라든가 이게 잘 3, 4박자가 잘 맞아서 충분히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실제로 해보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할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습관이나 어떤 생활 습관 아니면 수면 패턴 이런 것들 네, 건강이 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피곤하면은 왜 아이들한테 육아할 때 막 저도 모르게 짜증 내고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실수로 툭 쳤는데 피곤할 때 건들면은 확 짜증이 나잖아요. 그쵸? 막 저도 확 모르게 막 올라오잖아요. 예. 네, 왜 아빠 왜 때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 이렇게 네, 치면서. 근데 평소에 안 피곤하면은
툭 쳐도 그냥 왜?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여유롭죠. 뭔가 네, 이렇게 여유죠. 견딜 수가 있고 아이고, 뭔가 네, 이렇게 아이고, 주변 자극에 대해서 여유롭고 네, 그렇죠. 맞아요. 아이고 넘어질 뻔했고 오히려 걱정해주고 음,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피곤하면 그냥 생활 습관이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규칙적이지 음, 않고 잠도 못 자고 음, 이런 게 무너져 버리면은 결국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잠을 충분히 좀 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오해하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오해? 아이들이 네? 네네네. 네, 아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오해? 해요. "쌤 저 네. 한 10시간 잤어요." 근데 왜 오해했네요. 더 오해했어. 근데 왜 더 졸리죠? 네. 당연하죠. 잠은 잠을 부르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아이도 있고 네. 근데 거꾸로 인제 또 잠을 완전 인제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풀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자라는 거예요. 너무 적게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실제 음, 사례로는 막 자기는 너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으니까 하루에 2 시간만 자고 공부하겠다. 근데 그런 아,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막 위염 오고 그다음에 네. 수면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쓰러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약간 수면 패턴 같은 거 그러니까 충분히 자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잤을 때 다음 날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컨디션이 네. 좋아야 되고 네. 공부랑 또 연결되는데 자기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8시간 하는 거랑 집중력 정말 꽉 해 가지고 1시간 하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이죠 쌤? 당연히 네네. 집중해서 1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쵸? 네. 당연하죠. 네네. 그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잠을 적당히 자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운동을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면은 이것도 또 학업이랑 연결되는데 이 네. 인간들은 이 걷는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뇌 발달이 걸으면서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진짜 그래요. 그 하정우의 걷는 사람 그 책을 읽어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네네. 저 처음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인용했는데 책 인용했는데 음, 아무튼 그래서 뇌가 발달한 인간은 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 유목민족 됐죠, 그때 옛날에. 그래서 엄청 네네. 걸었어요. 그러면서 어,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네. 공부랑도 연결되고 감정이랑 연결되는데 음, 일단은 뇌 발달이 돼요. 운동을 음, 하면 걷기를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음, 막 졸릴 때 잠깐 나가서 걷다 오면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이게 뇌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음, 알았으면 좋겠고 이 네네네. 운동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체력이 맞아요. 생기고. 네. 왜 우리가 자동차 그쵸. 자동차 배터리를 가만히 세워 두기만 하면은 방전이 되는데 음. 운전해 갖고 장거리를 달리면은 배터리가 아, 충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완전, 완전 비유 비유가 잘했어요? 네. 완전 아 짱입니다. 네. 네네. 후배 작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아무튼 이렇게 아, 그 그러니까 충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해야 충전이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 요새 그래서 약간 활동 요새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매일 약간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매일 저녁에 운동 1 시간씩 하고 와요. 걷고 와요. 네네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네 네.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음. 것처럼 아이들도 네 생활 습관, 수면 패턴 그다음에 한 가지 운동인데 이왕이면 그냥 딱 할 수 있는 걷기. 네 이걸 좀 약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운동 자체가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뭐 기초 체력 그것도 다 맞는 말인데 사실 이게 우리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걸으면서 땀도 좀 흘리고 이렇게 뭔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게 순환도 되고 아까 그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방전이 되고 오히려 더 고립이 되고 더 지치고 기초 체력도 약해지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걸음으로써 뭔가가 계속 몸에 생기가 돌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맞아요. 좋고 제가 한 게 여기서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더 하고 싶은 것은 네네. 이제 이런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거기서 아까 수면에서 저는 하나 약간 더 첨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이 수면에 관련해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공부를 잘 하려면은 음,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한다고 잠을 안 자고, 어떤 아이들은 SNS를 한다고 잠을 안 자고요. 이 두 원인이 가장 많고, 극소수의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잠을 안 자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를 줄이면 공부한다고 안 자고, 논다고 안 잔다. 네네, 이렇게 되겠죠. 놀고 공부한다고 안 잔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안 자게 되면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피곤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피곤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니까 1, 2, 3, 4교시 오전 시간 동안 집중을 못 해요. 그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든 진짜 그 끈을 잡고 수업에 따라가는가 하면 그래도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1, 2교시는 잠을 자버리고 혹은 졸고 3, 4교시 겨우 듣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1에서 4교시까지 통으로 자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한 교시만 자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수업에 결손이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수면을 제대로 한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온다는 것이죠. 왜? 수업 시간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제 잠을 적게 잠으로써 수업 시간을 박탈당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수업을 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방법으로 설명해 준 것을 친구 책이나 친구 설명으로 메꿔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메꿔 나가는데도 선생님이 뭐 45분, 50분을 투자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니까 이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학업 결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복습도 할 시간이 없어질 뿐더러 계속해서 뭔가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관리도 무너지게 되고, 한 번 잠 잘못 자면 이게 수일 동안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쌤 한 개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이 책에 네. 보니까 수면 네. 관련해서 아주 좋은 비유가 있던데 그 비유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요 비유는 쌤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 제가 얘기해버리면 제가 말한 것처럼 돼서 오해가 돼서 이거 저작권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인용했으니까. 네, 인용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건강 관련된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박사님이 한마디로 이래요. 잠은 빚쟁이다. 잠을 안 자면 언젠간 결국은 그 부족한 잠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은 빚쟁이다. 다시 말하면은 충분히 잠을 자야지 자기가 안 자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잠 시간을 줄였어요. 수면 시간을 줄였어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거죠. 참 와닿는 비유여서 이게 어떤 의사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영환 선생님이 그 책을 읽으시고 인용을 하신 건데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잠은 언제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갚는 빚은 생기면 빚더미는 쉽게 뿐다고 하죠. 잠도 똑같습니다. 빚을 지면 계속 불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힘들어집니다. 이자가 그래서 셉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자가 세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자주는 게 필요하고 사실 제 같은 경우는 한 12시에서 최소 6시간 이상은 자라 고등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이런 공부 시간과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회복하는 시간,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학업적인 능력 이런 이제 사실 수면 시간에 뭔가가 이렇게 정리되어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모든 것들을 네. 고려하고 공부량도 고려를 했을 때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저는 한 12시에서 6시 정도까지는 꼭 자줘라. 즉 하루에 한 6시간에서 7시 최소한 6, 7시간 자줘라. 예전에 4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4시간 자면 피곤합니다. 5시간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6시간 정도는 잡시다. 라고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꼭 집에서 충분히 자고 오너라. 그게 너희의 아침을 보장해 줄 거고 아침을 날리게 되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에 결손이 일어나고 너희 스스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다. 그게 결국은 시험에 반영이 될 것이고 너가 더더욱 힘들어진다. 한번 매일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 많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책에 쓴 내용이기도 한데 6, 7시간 기준 정도 딱 나오네요. 7시간에서 이제 6, 7시간 정도를 아주 권장을 해요. 권장을 맞습니다. 해요. 그래야 네. 그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뭔가가 하려면은 아까 전에도 신영환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유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낮은 피로도 즉 건강한 체력이나 이제 이런 잠을 충분하게 잤을 때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패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시행착오가 다가왔을 때 충분히 견디고 그것을 다시 내 걸로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그 여유에서 나오는데 그 여유는 저는 잠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험생 혹은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교사지만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솔직히 하루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예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저는 아이들을 제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보호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학교에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생활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고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해도 집에서 하는 것만큼 솔직히 말하면은 효과가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저희도 할 거지만 네, 집에서도 다 같이 노력해 보자. 솔직히 저희도 학부모잖아요. 저희도 부모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그렇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그렇죠.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마무리 해볼까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해 네. 봤습니다. 첫 번째 네. 거 선생님이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아이들이 각기 다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에게 좀 지켜봐주고 잔소리 좀 덜 하고 물론 이제 정말 나쁜 길로 가면 약간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당연하죠. 너무 뭐라고 하거나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뭘 안 한다고 뭐라고 하거나 뭐 걱정된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맞아요. 아이들은 각자 성장하는 그 시간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좀 두 가지를 좀 약간 더해주고 싶은데 아실 수도 있어요. 다 대나무가 4년 동안은 안 자라요. 바깥에 안 나와요. 4년 네. 동안은 뿌리만 내려요. 그리고 이제 5년째 되면은 이제 순이 올라오고 그게 한 몇 개월 사이에 한 30m까지 쫙 올라가요, 대나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똑같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속도에 맞게. 근데 네. 우리는 못 기다리고 우리 기준에서 아이들을 보고 자꾸 푸시하고 뭐만 하라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그게 버겁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기다려주자. 너무 잔소리하지 말자. 아이마다 다르니까 좀 그렇게 아이 특성에 맞게 해주자. 하나 또 그렇죠. 사례가 생각나는데 매미 중에 우리 네. 방송이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매미 중에 이제 제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이름까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네. 미국의 어떤 한 지역에서 매미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막 때로 나타나요. 네. 17년에 한 번씩 매미들이 이제 이렇게 변태를 하고 네. 네. 유충에서 매미가 돼갖고 나오거든요. 네. 그게 참고로 올해 네, 올해 가을쯤에 그 매미들이 미국의 한 지역에서 이제 뉴스가 나올 거예요. 매미가 이렇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저랑 이거 같이 연결됐으니까 그거 아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매미 그 얘기인데 이야기 네, 매미가 포인트가 뭐냐? 네, 맞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 매미는 매미가 되기 위해서 17년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엄청 긴 시간이죠. 17년 동안 기다려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매미가 돼가지고 뭐 한 달 가까이 살고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그렇게 정말 꽃을 피우고 뭔가 딱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어떤 시기라는 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17년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 뭐 진짜 뭐 아니면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뭔가 이렇게 딱 트이는 시기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이게 이상적으로는 잘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저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저도 같이 그렇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요. 네네. 저희는.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혼내고 죄송해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네. 알고 있으면서 조금 네네. 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잔소리도 좀 더 적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개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고등학교에 있으면 교사나 그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학원에 간다면 학원, 그다음에 아주 많은 매체들에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이는 밖에서 정말 많이 잔소리에 맞아와요. 즉 집에 왔을 때는 그 잔소리에 쩔어서 온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매일매일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잔소리에 지쳐서 오늘은 어쩌면 엄마한테는 잔소리를 안 듣고 싶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가 온다면 아이가 뭔가 약간 기가 죽어 있거나 풀이 죽어 있거나 혹은 아이가 뭔가 이렇게 더 오히려 역으로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조금 의지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이 있다면은 그냥 그대로 좀 응해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잔소리를 밖에서 그만큼 많이 맞아왔는데 상처가 난 곳에 또 상처를 내면은 더 아프잖아요. 정말 아파요. 회복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은 안아주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치킨도 한번 시켜 먹고요.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은
좀 받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고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요새 성적 몇 점이냐, 영어는 어떻게 돼가냐,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부모가 좀 받아줘야 됩니다. 저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 부분을. 근데 노력할 네. 거예요. 알고는 있으니까. 저희 같이 네. 노력해요. 네, 네네네. 저도 이렇게 음,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못할 때마다 항상 자괴감 들거든요. 네. 아, 내가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왜 내가 집에서 못하고 있지? 이러면서, 네. 같이 노력해요, 하여튼, 저희. 네. 요거 진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네. 거, 쌤 말해주세요. 아, 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이거 네네. 연결고리인데, 이거 왜 저희가 잔소리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잔소리의 원인. 네, 그쵸. 바로 이거는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비교. 아,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이 음, 비교에서 결국은 이게 잔소리가 생기는 거고, 이 비교에서 불행의 씨앗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아, 진짜 비교를 비교, 안 하면은 잔소리가 사실 많이 줄죠. 그쵸.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매미라던가, 뭐 죽순, 그러니까 대나무 얘기,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게, 아이마다 달라, 성장 속도가 달라,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비교는 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비교를 하는 순간 뭔가 불행이라는, 네, 씨앗이 씨앗이 싹 트는 거죠. 탁 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때부터는 저희는 이제, 네, 파국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사실 네, 이제 타인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거기서 내가 필요한 취사 선택할 정보가 무엇인가, 내 아이가 어떤 부분을 못하고 그래서 그쪽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기준은 내 아이고 내 아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지지를 해주면 좋을까?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면은 이게 비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지지, 응원, 어떻게 보면 보완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음, 근데 아이들도, 부모가 그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담거든요.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담임할 때는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심지어 웃는 목소리나 말투까지 학부모님 딱 오셔가지고 웃으시는데, 깜짝 놀래요. 순간, 아이가 웃은 줄 알고 옆에서 웃음소리, 음, 목소리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네. 말투나 말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말하는 생각, 그 생각 같은 게 정말 똑같아요. 맞아, 정말 제가 이 비슷하죠.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음, 부모가 아이한테 뭔가 자꾸 비교하는 걸 보여주고 비교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누군가 그렇죠. 자기를 비교하면서. 음, 근데 그러면 불행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좌절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도 해야 되고 아이도 같이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같이 비교를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고, 저는 맞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라서, 지금 뭐 제가 뭐 엄청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음, 저 거짓말 아니고 진짜 저희 학교 애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명문대 갔고, 뭐 주변 보면 다 이제 거의 뭐 그 변호사 시험 같은 거, 이제 지금은 변호사 시험이죠. 옛날에는 뭐였죠? 까먹었어 이름을. 무슨 고시지? 사법고시. 패스 사법고시. 금방, 예, 금방 하고, 행정고시 막 23살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 한의사 엄청 많아요,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좀 비교를 했죠, 그때. 아,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 이렇게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이런 대학을 다니고 있지? 막 그렇게 속상했죠, 엄청 많이. 근데 그 네, 불행한데, 제가 인정한 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난 부족한 사람이야 인정하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행복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하나씩 이뤄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아지니까. 음, 나아지니까가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아졌어요, 정말. 네, 맞아요. 제가 성장하는 걸 느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열을 올렸는데, 제 경험 때문에 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그거, 할 수 있는 걸 해냈을 때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이제 주인공은 나니까 남들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참고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주인공이면 항상 나는 옆에서 내가 참고 자료면은 기분이 짜증나잖아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참고 자료라니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남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상생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 생활 패턴. 왜냐면은 그 헤빗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의 삶은 43%가 환경,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를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 또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리의 생각, 결국은 이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도 하는 명언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건강하고 규칙적인
네,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환경을 우리가 부모로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네. 뭐 구체적으로는 뭐 같이 얘기해 볼까요? 저 네네, 잠자는 시간도 좋습니다.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좀 해주고 또 네네. 쌤은 그때 그다음에 같이 저는 나가. 네, 저는 아침밥 꼭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침을 쪼끔이라도 뭐 바나나 한 개라도 들고 가서 먹고 아침에 임하는 아이랑 정말 공복에 물 한 잔 먹고 임하는 아이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이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뭐 건강 이런 걸 다 떠나서 뇌 활동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체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아침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공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챙겨줄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들 바쁘지만 초중 고등학교는 그래요. 초중은 좀 나을 거고 그래도 고등학교도 바쁘지만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바빠도 뭐라도 하나 쥐어줘서 공복의 학교를 가진 않도록. 왜냐하면 학교에 제가 있어 보면 사실 제가 강조하는 거 두 가지. 좀 자고 오고 집에서 아침 꼭 먹고 와라. 제가 그거 두 개 생활 습관 잡는데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챙겨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아닌 분들이 혹시나 있으셨다면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침밥에 대해서 욕심이 없거든요. 그냥 뭐 귀찮으니까 안 먹고 이렇게 엄마가 챙겨줘도 어떨 때는 섭섭하게 서운하게 휙 가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네. 네. 지금 댓글 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뇌가 네. 활성화된다 이 얘기가 정말 아 맞거든요. 제가 뇌과학 공부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네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침을 실제 그런 실험이 있었다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침을 네. 먹고 오는 아이와 안 먹고 오는 아이의 차이. 음. 그 아까 뇌 활성화가 뭐냐면은 이 네, 혈당이 있어야 뇌가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쵸. 근데 이게 밥을 안 먹고 오면은 혈당이 부족해서 오히려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도 안 올라가고.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은 43%가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좋은 생활 습관, 잠도 좀 어느 정도 자고 그다음에 아침밥도 꼭 먹고 이런 인제 이런 기본적인 틀이 좀 있으면은 아이가 매우 안정되고 건강한 고등학교 3 년을 그리고 재밌어요. 사실 이게 안정이 돼 버리면은 흥미도 생겨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흥미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두들 조금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생활 습관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업적인 부분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나 지지자가 되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